줄리 관련된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재판은 열린공감TV 정천수죠. 정천수 씨가 주요 피고로 돼 있는 재판인 건데, 쉽게 말하면 이제 열린공감TV 할 때 지금 뉴턴사에 있던 멤버들이 지금 이 사안을, 줄리 관련된 사안을 터뜨렸잖아요. 그래서 줄리가 접대부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접대부를 한 적이 없지. 없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년째 하고 있는 거죠.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찌우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들 아니야? 그러면 오늘 뉴스 못 합니다. 그렇게 치면 네, 뉴스 못 네. 해. 저도 집에 있을 때도 모니터 다 했고 뭐 해야죠. 할 애가 거는. 나오면서 욕하면서 나올 것 같아요. 건강이 안 좋아. 씨발 나랑 이 모양이야! 이러고 나올 것 같아요. 이런데 나를 왜 불렀어? 이러는 거야? 네, 아무튼 태교에 좋은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찌됐거나 어떤 재판을 하고 있는지, 사실 이게 철저한 재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하고 있네. 요것도 이제 빨리 종지부를 찍어줄 것 같아요. 줄리는 없었다. 라는 쪽으로요. 에이. 관련한 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줄리 공판 5차 증인 신문이 열렸는데요. 검찰 측 증인들이 변호인들의 반대 신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줄리의 존재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이 이런 증언들을 싹 외면하고 검찰에 유리한 내용만 선별 보도했는데요. 그렇지. 언론이 검찰 의도대로 기사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뭐 6층이 뭐 없었다느니, 뭐 엘리베이터가 없다, 뭐 회장실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당시에 산 증인으로 줄리아나와 뉴월드와 볼케이노를 삼각으로 이렇게 늘 연결하면서 주말마다 찾아다녔던 이 또 송 작가의 그 생생한 증언들을 좀 들어야 되겠죠? 물 관리 안 했나 그때? 응? 왜 물 관리를 안 해? 그때는 좋네. 예약을 세게 하면 룸 손님은 무조건 받던 때야. 일단 하나하나씩 좀 보자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접대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홀에서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운영하진 않습니다. 룸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접대부는 룸이죠. 그래서 이제 애초에 얘네들이 주장할 때는 르네상스에 룸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룸이 있었습니다. 이 홀 뒤쪽으로 해갖고 복층 계단 공간으로 해갖고 올라갈 수 있는 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룸은 사전에 예약했던 손님들만 거기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언니들 같은 경우에도, 손님이 픽한 사람만 웨이터가 이렇게 잡아서 끌고 가는 사람은 올라갈 수 있었고, 대부분의 대부분의 룸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있는 새끼 마담들을 통해가지고 조달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왜 고용이 없냐면 이 사람들이 다 프리랜서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미요? 아니, 프리랜서. 프리랜서.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이 아니고 나이트에 여기저기 고용돼 다 있는 게 뛰어가는- 아니라 마담이 프리랜서인 거예요. 그래서 마담이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랑 제휴돼 있는 웨이터를 통해 가지고 보낸 거기 때문에 나이트에서는 이 사람들을 고용할 이유가 없죠. 지금 저기 노래방 도우미하고 똑같은 시스템. 그렇죠. 똑같은 시스템인 거죠. 전화하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래방에서는 고용 안 하고. 애초에 나와가지고 이제 헐. 대기를 타고 있다가 그 주변에 카페나 이런 데 있다가 이제 마담이 부르면 내려와가지고 룸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거기서 이제 웨이터가 차지를 챙겨가지고 이렇게 분파일 해갖고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이트에서 이 언니들을 고용하진 않아요. 프리랜서 마담들이 몇 명이서 룸들을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죄송해요. 템프로는 고용된 거예요? 템포러는 고용이 됐죠. 그 룸. 그러니까 이제 사람. 고용과 안 고용의 차이는 네. 이 언니를 마이킹을 얼마를 땡겨주느냐에 대한 부분. 마이킹이 뭐죠? 선불.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제 프리랜서들은 선불을 안 주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가게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출퇴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마이킹을 땡겨서 고정으로 가게에 고용이 돼 있는 사람은 정시 출퇴근을 반드시 해야 되는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건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 볼케이노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고용을 안 한 건 맞아. 나이트 자체에서 접대부를 운영 안 한 건 맞지만 접대부 없이 rum에서 장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게 존재를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이트클럽 볼케이노 나이트클럽 대표였던 조하영 씨가 이제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증언을 했는데 그는 마담이 20명, 그다음에 여성 종업원이 100여 명에 달했고 룸도 20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아예 증언을 했어요. 아니 있었다며. 아니 본인이 대표인데 우리 클럽에 그렇게 있었어요. 거기다가 대표가 얘기한 거잖아. 조남욱 회장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이트클럽에 왔다라고 증언을 더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조남욱 회장이 일선에 이렇게 로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급이 좀 되는 애들은 5층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고, 급이 안 되는 애들은 5층? 6층 아니고?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네. 이게 그 지하에서 세서 올라가면 6층이 되는 거고 1층에서 올라가면 5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이게 이제 사선면에 이렇게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입구가 그 언덕 사선면에 있기 때문에 뒤쪽 입구로 돌아 들어와갖고 오는 손님은 5층이 6층이에요. 아. 근데 밑에 쪽으로 카페나 그 나이트 식당 쪽으로 들어오는 손님은 6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었던 거예요. 이 동편, 서편 쪽에. 아니, 지금 너무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다. 그게 그 르네상스 호텔 자체가 이제 객실이 6층 이상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 있었고, 5층까지는 각종 그 접객을 위한 식당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베란다처럼 테라스처럼 튀어나오게 해갖고 따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1, 2층의 높이가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1층, 이게 5층도 되고 6층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5층이 공조실이다라고 우기는 거죠. 그럼 6층의 꼭대기에 있는 게 공조실인 거고 지하에서 올라가면 5층, 6층, 1층에서 가면 5층, 5층 이렇게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검찰은 이게 그때 안혜영 회장이 뭐 6층에 가서 회장실에 갔고 뭐 뒤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요 사실 자체를 아예 없애가지고 아예 그런 거 없었다라고 해서 안혜영 회장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날 공판의 그 핵심은 나무관광의 대표였던 배찬 증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6층에 회장실이 있었다고 명확하게 증언을 했고 그 다음에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 총 8대 엘리베이터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네. 메인 엘리베이터 5대, 직원용 3대가 맞냐라고 물었을 때 부인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 안혜욱 회장과 똑같이 일치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아까 1층 쪽으로 투숙을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1층에서 출발해서 객실까지 다 올라갈 수 있는 이 동편 쪽에 있는 고객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고 상가에서 일하는 사람은 지하 1층부터 해가지고 6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부 엘리베이터를 타면 지하에서도 5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지. 지하에서 타면 6층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그 존재를 지워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충격적이죠. 이 배찬이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서 자기가 회장실에 직접 갔었다라고 증언까지 했고 그 규모와 내부 구조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런 거는 기사에 안 나와. 그전에는 조선일보나 뭐 이런 데서는 막 6층이 없었네 이러면서 막 이게 거짓말이네 막 이랬거든. 근데 지금 이 증인이 나와서 했던 증언은 기사에 안 쓰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그래서 그 조남욱 회장이 쉽게 말해서 세무서 계장 정도 되는 애들 오면 지하에서 볼케이노 불러서 룸에서 술을 먹여요. 근데 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5층 회장실 거기 만들어 놓은 공간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따로 거기서 술을 먹게끔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규모는 한 100평 정도 됐다 그러고 한식으로 이렇게 앉아서 좌식으로 요정처럼 테이블을 놓고 술을 먹을 수 있는 자리도 있었고 주변에 방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술 먹다가 이제 방에 잠깐 들어가서 쉬다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구조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를 했었고 거기에 올라가려고 하면 검사장급 내지는 회장님급은 돼야 거기를 올라가 볼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윤석열은 아예 구경도 못 해봤었겠네. 아마 윤석열은 구경 못했을 가능성이 높죠. 이 지하에서 먹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서 있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프리랜서 언니들하고 술을 마시는 거고 5층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는 접객원을 쓰지 않고 이른바 일반미들 이 일반인들 중에 이런 뭔가 이제 그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이게 건의가 열심히 모아 꽃꽂이 회원부터 시작해갖고 큐레이터 이런 사람들 교수 강사 이런 사람들을 해갖고 따로 접객을 붙여줬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웨이터가 부른 게 아니라 회장이 전화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의가 밑에 지하에서 손님들을 관리했을 저기는 안 돼요. 왜냐면 관리를 하기에는 너무 그 당시에 완성 상태가 나빴어. 돌려깎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하에서 한 게 아니라 5층에 올라오는 일반미들을 상대를 했었고 그중에 일부는 이렇게 좀 선수로도 선수라기보다도 아무튼 직접 조남욱 회장처럼 같은 파트너로 들어가기도 했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찬 증인이라는 사람이 또 뭐라고 했냐면 오너 측에서 직접 나이트클럽을 계약해서 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남욱 회장이 직접 관여를 인정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조남욱 회장과 그의 아들들이 나이트클럽을 직접 관리했다라고까지 증언을 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 조남욱 회장하고 줄리의 연결고리가 바로 있는 거잖아. 그 나이트클럽하고 줄리.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조남욱 회장에 대해서 공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 조남욱 회장도 같이 불러가지고 증인 신청을 해갖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3자 대면 내지는 교차 증언을 들어봐야 된다는 거지. 여긴 또 안 불러. 그러니까. 안 온 이유도 좀 이상해. 그래서 지금 변호인 측에서 계속해갖고 새로운 증인들을 추가하거나 또는 줄리를 기억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종업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추가해갖고 이 내용을 확대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 피고가 정천수로 돼 있기 때문에 정천수 씨 변호인이 과연 그 증인의 범위와 변론의 범위를 어디까지 갖고 갈 거냐의 태도에 달려 있는데 정천수 씨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재판에 응하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안 보이고 있다는 거지. 응? 근데 아무튼 어찌 됐거나 이번 증인 정도로 얘기를 끝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증인이 줄리는 못 봤다야. 왜냐면 줄리는 회장님 수행비서인데 나이트에서 일하는 걸 봤을 리가 없지. 줄리도 볼케이노에서는 부킹 안 했어요. 주로 줄리아나나 뉴월드 호텔 가서 했지. 그러니까 볼케이노 안에서는 매니저, 그러니까 회장님의 매니저 내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해갖고 거기서는 잘 보이지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줄리 모른다만 그 기사만 나오는 그렇죠. 거고 이렇게 6층 회장실의 존재, 그다음에 대규모 유흥업소였다, 그다음에 조남욱 회장이 직접 관여했다, 이런 게 룸까지 있었다, 이런 게 다 안혜욱 회장하고 센 언니하고 이 사람들하고 법정에서 다 이런 증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도를 안 해.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아마도 실제로 줄리는 거기에 없었다라는 방식으로 줄리의 존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증인이나 증거가 없다라는 방식으로 해갖고 아마 이 사건도 종결을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그렇게 종결시키는 쪽으로 만일에 현재 피의자인 정천수 변호인 측과 합의를 본 상황이라 그러면 요건 상고 안 하고 1심에서 그냥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정천수는 재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또는 증인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점이 또 이상한 거예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열린공감TV 하고 있는 거 보면 무속 관련한 분홍색으로 떡칠을 하고 있다 등등 계속해갖고 줄리 관련한 내용이나 지금 옛날
김종식 씨 집에서 찾아온 장부 보고 이런 거 하는 걸 보면 아마 여기에 대한 보도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유독 줄리건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조금 이상하다. 이 재판이 이렇게까지 존재 부존재를 확인하는 이 재판이 이렇게까지 올 건가라는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뭐 열린공감은 자기 내부 노동자 원직 복직 요구부터 오케이를 해야 됩니다. 이거 법원에 따라서 이게 판결이 남겼는데 이걸 자꾸 뭐 아무튼 이거부터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자들이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직도. 아무튼 이건 역시도 김건희가 공식적인 행보를 하기 위해서 나는 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아무리 진실이 있어도 법적인 판단 내지는 결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김건희는 지금 자기 정치를 하고 있고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이 정치에 또는 하반기 윤석열 정권의 어떤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마음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빠르게 결론이 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집니다.